도나도나 머니도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스트웨그 법인 대표 조이스 구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닐 부동산 대표 조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자기소개 스스로 합니다. 자, 셀프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릿지웰 랜딩 파트너의 리사송이라고 합니다. 저는 융자 전문이고요. 이제 이곳에서 이제 융자를 조자에서만 한 횟수로 한 20년 돼가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자, 어차피 요즘같이 이자가 높은 때에 융자가 엄청 힘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자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페이먼이 올라갔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나의 인컴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올랐죠. 융자가 나올 수 있는 이런 룸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내 융자만 잘 된다고 해서 모든 융자가 잘 되지는 않고요. 어떤 집을 골랐냐, 이 집에 문제가 있냐 없냐, 모든 게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집을 사는 집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감정가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로는 감정가와도 관련이 있어요. 이제 최근에도 저희 손님이 이제 클로징을 아틀란타 지역에 집을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팔린 집들이 기록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사가 이 감정가를 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용어로 컴프라고 말을 하는데 유사한 집을 5, 6개를 뽑아서 이 감정가를 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집이 갑자기 너무 확 오른 거예요. 근데 근처에 주변에 팔린 집들이 없어요. 이랬을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컴프에 있는 사양들이 우리 집하고는 좀 다른 집들을 쓴 거예요. 그랬을 때 은행에서 우리가 감정서의 밸류만 딱 나온 걸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SSR이라는 폼이 같이 나와요. 그게 이제 페니 프레드 폼인데 거기에 CU 스코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콜레러럴 언더라이팅 리스크 스코어라는 게 나와요. 거기에 점수가 높으면 이 집에 컴프가 문제가 있구나. 은행에 딱 그렇게 생각을 하는 얼럿이 거예요. 뜨는 거구나. 네. 얼럿. 그래서 그 리포트를 가지고 데스크 리뷰를 들어가요. 아, 이 감정을 제대로 데스크 했나. 리뷰는 뭐야?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에다 넣어서 이 집의 밸류를 잘 뽑았는지 컴프들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다음에 거기서 또 안 돼, 통과가. 그러면 은행에서 또 어떤 은행들은 CDA라는 걸 요청해요. 이제 그것도 데스크탑 언더라이팅을 하는 콜레러럴 데스크탑 언더라이팅을 하는 그런 리스크 그런 팩터를 알아보는 돈을 내고 하는 서드파리 컴퍼니를 이제 하이어를 해서 거지. 네. 리포트가 나왔는데 거기서 패스를 못하면 세컨 어프로저를 해야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또 보험. 네. 지금 보험료가 엄청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플로리다 프로퍼리를 하나 클로징을 했어요. 근데 플로리다는 루프 인스펙션 리포트가 있어야지 보험사에서 견적이 나오는데 18,000불이 나온 거예요. 65만 불짜리 집이. 근데 집이 65만 불로 올랐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보험은 이 집이 다시 지어졌을 네네네. 때에 그 드웰링 커버리지라는 걸 커버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집의 루프가 연식이 돼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다 싫어하는 거죠. 그나마 찾고 찾아서 결국은 8,400불에 찾아서 클로징을 했어요. 이분들은 그래도 이제 엄청 자영업을 비싼 하시는 거지. 분들이기 때문에 인컴이 그나마 커버가 돼서 퀄리파이가 된 거지. 그쵸. 살수 안 있었지. 그러면은 안 그 그러면 누구가 보험 때문에 융자가 안 되는 거죠. 먼슬리 페이먼이 확 올라가면 올라가니까 내 안 인컴비를 된다. 지출을 계산하는 게 융자잖아요. 그래서 융자하시는 분들이 그 보험회사를 컨택을 해서 직접 해갖고 집보험을 들어주시는 경우가 많은 게 네. 페이먼이 간당간당하신 분한테는 이 보험이 되고 안 되고의 그 팩터가 되는 맞아요. 거예요. 또 다른 융자의 어려운 부분은 또 타일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집을 파시는 셀러분들이 나도 모르는 저지머니 타일에 있다든지 뭐 파이바가 있어서 그걸 해결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시간이 좀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집 클로징은 진짜 사인할 때까지 정말 많은 변수들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지금 2024년 3월 현재로의 평균 이자는 얼마예요? 뭐 780점에 780점. 40% 다운을 했다. 6.37로 받으셨어요. 그래도 6.37호예요? 네. 근데 내가 740에 730이라고 해볼게요. 20% 다운을 했어요. 10% 다운이나. 그러면 그런 분들은 7.125, 6.87호가 나오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어저스먼이 붙는데요. 네. 거의 크레딧 점수 20점 사이로. 그러니까 720점 따로, 760점 따로 다 다른 거야. 옛날에는 740점 이상 뭐 다 이러고 좋다고 그냥 했죠. 딱 그쵸? 끝났는데요. 똑같이. 네. 지금 우리 뭐 20점 차이가 난다 그러는 건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아니라는 얘기예요. 크레딧을 우리가 이제 LLP라고 해서 론 레벨 프라이스 어드저스먼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크레딧의 점수 그리고 내가 만드는 다운페이를 따른 론의 이제 그 레벨을 정해서
비용을 붙이는 거죠. 이자가 그럼 변동이 돼요? 그것 네. 때문에? 780점에 20%를 다운하신 분들은 0.37라는 어저스మెం이 붙어요.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거지. 네, 그렇죠. 이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6.375에 네, 파이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낼 수 있는 이자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이 6.375에 0.375라는 코스트를 내야지만 그 아, 이자를 받을 수 비용이라는 있는 뜻이 비용이에요. 네, 그렇죠. 어. 730점이신 분이 네. 40%를 다운하시면 네네. 최상을 받아요. 최상을 네, 받아요. 이자를요. 최고 그러니까 이게 이자를 받아. 그렇죠. 그러니까 다운페이를 40% 이상 하면 최고 이자를 네, 그때는 받을 수 어저스ment이 있다. 없습니다. 융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좋은 이자를 드리고 싶으나 이런 거를 일일이 설명해도 손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맞아요, 맞아요. 뉴스에 이자가 내립니다 하면 막 전화 오시고요. 이자가 오릅니다 하면 전화가 딱 끊겨요. 근데 나 요게 조금 궁금해요. 뭐냐 하면 아까 융자 쇼핑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조이스한테 가서 서류 다 받아서 뭐 6.5%가 나왔어. 그럼 요 서류를 들고 내가 다시 리사한테 가서 이거보다 낮게 해주세요. 이거 합법인가요? 합법이죠. 오 마이 갓. 손님은 right to shop around 되죠. 이렇게 해갖고 네. 그럼 그러니까 일 다 하고서 마지막에도 이렇게 턴하시는 손님도 있으시고 저는 이거는 약간의 믿음 관계 형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손님께서 아 내가 이분하고 융자를 그러니까 상담을 해보니까 성격이 맞아. 그리고 하다 보니까 믿고 다 오픈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정말 믿고 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자가 아침과 저녁에 다를 수 있다. 어제 오늘이 다를 수 있다 그랬는데 이자가 그렇게 막 빨리빨리 변해요? 요즘 같은 마켓은 이렇게 우리가 막 이자 한동안 코비드 때 굉장히 낮았잖아요. 2~3% 이자를 유지하다 갑자기 오를 때 하루에도 그렇게 바뀌었었어요. 그렇구나. 네, 네. 아, 그러면 내가 언제 의뢰를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지네요. 의뢰가 아니라 클로징을 언제 하냐가 중요하겠죠. 락을 사인을 해야 해야죠. 돼. 락을 계약이 해야 돼서 집을 진짜로 계약이 돼서 계약서를 보내주셔서 융자를 해야 하는 시점이 중요한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집값이 올랐으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불짜리 집이 요즘 너무 흔해진 거예요. 또 요즘 뭐 여차하면 80만 불이에요. 여차하면 그때 자기가 뭔가 그 비싼 론은 따로 한다 그러지 않아요? 전보론을 하시는 전보론, 분, 네. 그걸 전보론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냥 일반 융자하고 같은 거예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융자라는 게 76만 6,500불까지 이제 거기서 1불만 넘어도 전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융자의 차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부에서 스폰서하는 이 두 기관에서는 우리가 너희들이 가져오는 융자가 이런 규격에 맞으면 우리가 사갈게라는 약속을 하는 융자인 거예요. 일반 융자는. 컨벤셔널이. 그렇죠. 근데 전보 융자는 은행 자체적으로 만든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사가는 융자가 아니라 인베스터가 있고 그 인베스터에 맞는 규격으로 가이드라인을 은행이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전보 융자가 퀄리피케이션이 돼야지 손님이 받는데 인컴도 좋으셔야 되고 크레딧도 좋아야 좋은 융자를 받으시고 이자도 조금 더 높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리스크가 더 많은 거죠. 은행 입장에서 큰 돈을 빌려주니까. 근데 요즘은 또 가이드라인이 많이 업데이트 돼서 예전에는 자영업은 뭐 기본 2year의 세금 보고서를 이제 주면은 융자가 이제 된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어서 1년치의 세금 보고로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자리를 이렇게 비롯해서 꼭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와이어 프로드를 저희 손님은 타주에서 이사를 오시는 손님이었어요. 외국분인데.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어제 클로징이었죠. 금요일 날 클로징 안내를 저는 내보내요. 그래서 꼭 거기다가 명시를 해요. 구글에서 이 회사의 이름을 찍고 폰넘버를 설치를 해라. 그러면은 회사가 나와요. 오피스가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리턴콜이 오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이제 저도 에이전트까지 거기다 같이 CC를 걸었거든요. 그런데 난리가 난 거예요. 월요일 날 왔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변호사가 이 친구한테 이메일을 쓴 거예요. 이게 뭐 클로징 나 무슨 뭐 LLC 아니 닷컴이었더니 다 리갈 이래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교묘하게 클로징 슬러시 무슨 리갈 닷컴 이렇게 해서 도메인 주소를 비슷하게 바꿔서 이 사람한테 거기다 에이전트까지 줬어요. 부동산 에이전트를. 그다음에 이메일을 쏜 거예요. 아 이렇게 여기 와이어링 인스트럭대로 얼마를 보내주세요라고 이메일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손님들은 당연히 클로징이란 말이 들어있고
정확하게 안 보니까. 시그네처는 똑같이 정말 그 회사 시그네처를 썼어요. 그래서 나갔으니까 와이를 했어. 어떻게 해결됐어요? 못 찾아요. 와이어를 했는데 이분들이 금요일날 이니시에이트한 와이어가 리젝이 됐더라고요. 그랬는데 월요일날 와이어를 못 받았니? 했더니 얘네들 못 받았어 라는 이메일까지 쫙 있는 거예요. 못 받았어 이러니까 다시 한번 가볼래?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님이 또 체이스를 또 엉뚱한 사람하고 갔어요.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고 하는데 있었던 그 거야. 안에 재밌는 거는 부동산도 있고 다 있는 거야. 그 이메일 안에. 저희는 없었죠. 저희가 있으면 아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와이어를 이제 보낸 거예요. 보내서 지금 해결 중인데 이게 빨리 해결되는 일이 아니고 이게 돈을 이미 빼갔으면 찾을 수도 없습니다. 못 찾아. 못 찾아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 네. 거지.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와이어를 보내실 때는 꼭 이제 융자하시는 분이나 구글을 통해서 이 회사의 이름을 다 찾으셔야 돼요. 번호도 찾고 그런 다음에 진짜 전화를 해서 와이어링을 맞는지 정보가 맞는지를 꼭 확인하신 뒤에 옛날처럼 그냥 캐셔스 책으로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옛날에 캐셔 책이 왜 안 됐던 걸로 아세요? 그것도 몰라요. 가짜가 돌아다녔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짜로 체크를 만들어서 그게 클리어 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미 클로징해서 난 정상 돈을 끝나고. 가져가 버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와이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와이어 프로드 너무 많으니까 이거 꼭 돈 송금 전에 꼭 담당자와 확인하시고 송금하셔야 돼요. 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 머니돈날 하는 이유가 저희 돈나님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지식도 필요하고 상식도 필요하고 이런 지금 당하고 있는 분들의 신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리사 송이랑 너무 재밌었고요. 분명히 시청하신 돈나님들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해 주신 돈나님들 감사합니다.